정조대왕의 효신과 개혁 정신이 살아 숨쉬는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김승용 직무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PT 좀 올려주십시오. 어, 2024년 그 지역별 소방관 마음건강 진료비 지급액 내역입니다. 이 지역별로 나누는 건데요. 총액이 5억 6천만 원입니다. 총액이 5억 6천만 원인데 그 전체의 42%에 해당하는 2억 2천만 원이 부산시에만 나갔어요. 뭐 인원수로 보나 인구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뭐 기타 모든 사항을 다 고려하더라도 이건 너무 일방적으로 배분이 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예, 의원님 이 부분은요. 이게 국가 자원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이거 배분돼도 되나요? 이게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그 정신과 진료를 받은 그 당사자가 신청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부산 쪽에서는 신청률이 좀 많아서 아니 배분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예. 이게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산 쪽에만 알려준 건가요? 부산 쪽에 소방관들만 일방적으로 무슨 정신적인 그 트라우마가 많이 생겼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적으로 점검 안 해보셨어요? 그 아니, 이거 전체 금액도 사실은 5억 6천이면 연간 비용으로는 큰 액수는 아닙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이 적은 금액이지만 배분이 되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어야 되잖아요. 이 대회께서도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지급되는 거는. 그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그 정신과 진료까지 치료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진료비 지원 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알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시다. 이거 뭐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교육이든 홍보든 뭐 지침이든 방법을 좀 바꾸십시오. 알겠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했어야 이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다음 PT 좀 올려주십시오. 이 소방공무원 외상 사건 경험 빈도인데요. 혹시 그 대행께서는 소방공무원 직무 중에서 외상 사건 경험 빈도가 제일 높은 직무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화재 현장하고 구급 현장이 맞습니다. 노출이 제일 심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요. 구급 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도 이거 통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경험 빈도도 굉장히 많고 또 연간 12회 이상 외상 경험 비율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 제가 뭐 생각해 보기로는 이게 이제 생사를 가르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어떤 그런 외상이 많은 거 아닌가라는 뭐 추정을 해보는데 그 내부에서 다 이런 거 분석을 해보셨을 텐데 실제는 어떤가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구급대원들 같은 경우는 생사의 경계선 응급 환자들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요. 노출 그렇습니다.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아휴직 등으로 휴직이 되었을 때 결혼이 생겼을 때 이 대체 투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 50% 조금 남짓한 수준입니다. 네. 너무 적은 수치 아닌가요? 이게 업무 자체도 외상을 많이 줄 수 있는 업무고 거기다가 인력이 부족하면 그게 가중될 텐데 이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보니까 예.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대체율이 또 낮아요. 왜 그런가요? 제가 보니까 23년하고 24년에 시도 소방조직 관리 지침이라는 게 시달되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안전 확보, 신속한 진압 활동 이런 게 내려갔다고 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체 인력에 대한 그 확대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네,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거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PT 올려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문에 조금 나왔던 내용인데요. 구급대 대체 투입률입니다. 21년부터 24년까지는 50%에서 60% 사이에
움직이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고는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체 투입률에 어떤 그 제도라든가 이런 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꼭 한번 챙겨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 선관위 사무총장님께 질문을 예. 드리겠습니다. 저는 12.3 불법계엄 실행의 단초가 선관위의 책임은 아니지만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 몰이 이게 하나의 단초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음모론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선관위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시도, 그게 내란이잖아요. 그게 내란의 개념 아닙니까, 기본. 그렇죠? 예. 그 옛날 그 판례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12월 6일 날 선관위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다. 이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관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각한 침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국의 진상규명과 법적 조치를 촉구한다, 이렇게 입장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선관위가 그때 선관위를 침입한 군이나 이런 데 대해서 고발하는 조치가 없죠.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왜 안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 남의 일도 아니고 본인들 일인데 입장 발표만 하고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그 당시 그 입장만 발표를 했고 저희가 그 조치를 하기에는 뭐 사실관계 이런 부분은 좀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치를 하십시오. 안 하면 부정선거 인정하는 거라고 몰아붙이면 할 말이 없잖아요. 뭐 의원님 말씀 예. 사무총장님, 예. 왜 답변을 못 하세요?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 권칠승 의원님이 근거를 들어서 충분히 정황과 법적 근거까지 포함해서 이 질문을 하셨는데 국가기관이, 헌법기관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안 하는 것은 대단히 이상해 보여요. 이 자리에서 한번 국민들도 계시고 국회 또 질문이 있었으니 답변을 좀 해보세요. 뭐 의원님 말씀 겸하게 받아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경기 화성병 권집생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손해사정하고 사고 원인 확정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죠. 다른 내용이죠. 예. 손해사정 확정과 사고 원인의 확정은. 그렇죠. 근데 이제 손해사정은 확정이 됐는데 사고 원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금 이런 의미시죠. 확정이 됐는데 늦게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공타가 간 거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보험금에 대해서 합의를 못 봤어. 공탁한 거는 확정이 그러니까요.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가 나왔어. 그러니까요. 예, 공탁. 이게 지금 원수사 지분이 얼마쯤 돼요? 저희 다 대부분은 이제 재보험으로 처리되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한 보통 한 1~2%씩 되나요? 7% 갖게 되지 7%요. 예. 근데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19년도 합천댐 헬기하고 예. 마라도 헬기, 그다음에 산천 하동 산림청 헬기, 이게 재보사 지급 명령이 있었나요? 지금 보통 보면 원수사들이 재보사 지급 명령이 없으면은 지급을 못 하잖아요. 재보사하고 상의를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헬기 사고들, 예, 예. 다른 헬기 사고들 이거는 제보사 지급 명령이 있었습니까? 상당히 빨리 지급됐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합천 사고나 뭐 마라도 사고들은 또그 자료가 충분히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조기에 그 사고를 확정할 수 있었고 그걸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뭐 확정했겠죠. 그런데 네, 네. 제보사 지급 명령이 있었냐고요. 명령이라고도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급하겠다고 협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제보사에서도 오케이. 그러니까 협의가 된 건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가를 득해서 했다 이 말씀이죠.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울릉도 헬기 사고는 제보사하고 그 공탁을 하기 이전에는 예. 협의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 이유가 뭐죠? 사고- 제보사하고 협의 없이는 원수사가 보험금 지급하기가 어려운 구조죠. 요건은 뭐 대부분이 7%가 저희 보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제보사이기 때문에 예. 제보사 입금이 이제 사실 좀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그 예. 협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 안 된 이유가 뭐죠? 이 사장님이나 내용을 잘 모르시는구나. 네. 아니 이 부분을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해야 지금 이 문답이 정확한데 제가 옆에서 듣고 있어 보니까 약간 좀 서로 좀 포인트가 안 맞아요. 제보사하고 협의가 됐으면 예. 지급을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지급하는데 에러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저 지연회자에 대해서는 지급이 협의가 안 됐습니다. 또 딴 이야기 하시네. 잘 모르시죠 이거.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화성병 건축승입니다. 저 인사혁신처장님, 네. 아까 그 G드라이브에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복구가 가능하다고 보고를 받으셨나요? 그 소실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나중에 최종적으로요. 최종적으로 예. 지금 소실이 됐는데 무슨 가능성입니까? 아 처음에는 그렇게 그 보고를 받았다가 예. 나중에는 그 완전히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업체에 물어보니까 한 업체에서는 그래도 복구를 시도해 볼 만하다. 이런 네, 복구가 안 답변을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그것도 같이 보고받았습니까? 네네.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그 인사혁신처의 검토 문서들 그다음에 검토를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 그건 제가 잘 알고 것들을- 있습니다. 네네. G드라이브에 어떤 문서들이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네네. 그게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합니까? 정책 입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수인계 하는데도 엄청나게 문제가 생길 겁니다. 문제가 생기죠. 예,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이게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엄청난 손실입니다. 지식의 손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때 집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아까 다 그런 지적을 네.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아무 일이 아닌 게 아니고 인사혁신처가 그동안 7년간 8년간 쌓아놓은 그 지식 재산이 다 없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들이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좀 계셔도 됩니다. 천천히 합시다. 이렇게 보고한 모양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업계에 조금 그래도 좀 세월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항상 처장님의 논리와 생각으로 기관을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저 성관이 송순전이 예. 이번에 감사 성관이 사무총장님 예. 이번에 그 봄에 감사원 감사 자료가 발표됐죠. 네, 2월 달에 2월에 예, 예, 예. 감사 결과 예, 발표가 제가 그거 있었습니다. 보고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우선 이거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복수직급제 하고 있는데 2급하고 3급 그 복수직급제 그 25명 중에서 20명을 2급으로 그다음에 3, 4급 복수직급제 정원을 23명을 모두 다 3급으로 임용하고 있는데 이 사실인가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이상급 정원 25명, 그다음에 3, 4급 아니, 그건 알고 제가 23명 말씀드렸잖아요. 맞는데 전부 다 그 하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감사원 감사가 나왔는데 지금 확인해 보신다 하면 됩니까? 25명 중에 20명, 3, 4급은 정원 23명 모두 상급. 복수 직급 제도의 의미 자체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예, 복수직급은 뭐 2개를 놓고 이제 그러니까요. 예, 그거 다 압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외부에 파견한 2급이 중앙행정기관 전체 고위공무원에 비해서 1.8배, 3급이 5배가 넘는다. 이거 맞아요? 이거 실화입니까 이게? 이 총장님, 하여튼 조직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외 선거관 있잖아요. 예, 예. 그 재택근무 국가공무원법 지금 7번 재선거 중에서 5차례 위반한 거 사실인가요?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다 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번 중에 5번 이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 연구과제 이런 거 개인 연구과제 이런 것도 전임자 업무 뭐 인수인계 수준이다. 이것도 다 사실인 모양이죠. 그래서 그 그 이후에 뒤에 그 뭐 조치를 내리신 게 있나요? 그다음에 또 하나 추가할게요. 외국어 능력 외교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파견 규정으로 외국어 능력 검증 안 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거는 애교부와 협의를 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협의하자고 말씀을 하시죠? 그 제 공간에 나가서 활동하는 제 그 선거관은 자, 그다음에요. 예, 외교부 그 나가 있는 대사관 직원들한테 이 일을 맡기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이 의견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조직 운영하는 분의 입장을 제가 잘 압니다. 예,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